어렵게 커버가 됐고 반대편이에요. 오른쪽 호의 강타 살렸어요. 돌려요. 이원중 연타 다이렉트. 끈끈한 수비가 빛났습니다만 정민수, 황택이, 차영석 블로킹. 신영석 영석에 맞대게 돼서 신영석이 웃습니다. 완벽한 맨투맨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잘 보고 따라 올라갔어요. 예. 들어왔어요. 떨어집니다. 임성진. 중요한 순간마다 임성 선수의 이 서브 수비 나옵니다. 네. 지금 어깨 위쪽으로 왔기 때문에 야쿠 선수가 피할 수밖에 없는 볼인데 이게 코트 안으로 떨어졌어요. 한국전력의 1세트 세트 포인트입니다. 서브 득점으로 1세트 종료. 임성진이 1세트를 끝냅니다. 21대 21 한 점 차에서 야콥의 서브입니다. 길어요. 강한 서브 에이스를 만드는 야콥. 야, 안쪽에 들어왔어요. 떨어집니다. 야콥. 야, 연속 서브 득점의 야콥. 서재덕, 이원준, 시간차 지우스로 갑니다. 네트를 스치면서 하나또 뛰나 성공. 32대 32. 정말 양팀 다 나경복 받고 살짝 내려와서 왼쪽으로 야콥. 자, 가운데 씁니다. 수비가 됐습니다. 이원중, 임성진 안쪽에 떨어집니다. 2세트 마저 임성진이 끝냅니다. 야만초 양백어택 속도쳐 올랐습니다. 좋았어요. 가운데 가볍게 밀었는데요. 수비가 됐고 서재덕 밀어냅니다. 살렸어요. 강타 나경복. 자, 공격력이 더 좋은 KB서범 수비력까지 받쳐준다면 지금 상황의 역전이 가능합니다. 예. 나경복, 박태기, 나경복 수비가 됐어요. 붙어요. 블로킹 나경복 자신의 통산 300번째 블로킹 득점을 달성합니다. 차영석, 박태기, 이해남 이렇게 그렇죠. 세트가 끝납니다. 25대 20. 임성진의 리시브 뒤쪽에서 낮아요. 세트포인트 KB. 네트 맞고 정확한 리시브 신영석의 득점. 그렇죠. 속공을 주더라도 발라놓고 있는 속공을 썼어요. 자, 이제 하나 싸움입니다. 나경복 중앙 백어택 바운드가 됐어요. 이원중은 어디로 갑니까? 서재덕 투수로 갑니다. 자, 역시 서재덕입니다. 황태기 야콥 블록아웃입니다. 26대 25. 안쪽에 떨어집니다. 결국 야쿠비 경기를 5세트로 끌고 갑니다. 지우스 접전 끝에 KB 손해범이 안쪽에 나이스! 떨어집니다. 이제 안전차. 아, 이 베테랑의 서브 득점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임성진 그리고 임성진 블로킹 한 점 더 도망갑니다. 짧은 서브 야콥 넘어지면서 맞습니다. 이날 백어택 블로킹 한 점 차 다시 따라갑니다. 나경복 넘어지면서 리시브 일어나서 때립니다. 나갔어요. 아웃입니다. 이렇게 동점. 두 선수 겹쳐요. 비에나 쪽으로 보냅니다. 백어택 아웃인가요? 아, 나갔어요. 아웃이 선언됩니다. 판정은 아웃으로 났고요.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흔들렸어요. 정말 손톱만큼 맞고 나간 것 같은데. 네. 백오픈 성공입니다.
오픈 17대 17. 정면수 잘 받았어요. 황태기. 나경복. 자, 이 공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서재덕 올라갑니다. 김성진 아웃인가요? 자, 비디오 판독하겠죠.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언더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2시간 54분의 혈투 끝에 KB 손해범이 리버스 스왑으로 3대2 5라운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오늘 경기 스피너 올 시즌 최장 시간 경기를 치렀습니다. 먼저 경기 마친 소감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되게 힘든 경기였는데 이겨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경기가 된 것 같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경기를 이제 현승이가 뛰다가 제가 뛰다 보니까 선수들하고 조금 리듬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경기하면서 좀 잘 풀어서 그래도 어떻게든 승리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를 풀어가는 걸 좀 보면 1세트에는 일부러 야콥 선수를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땠어요? 세트마다 계속 좀 변화를 주려고 조금 한 선수한테 세트마다 좀 몰렸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스파이크 서브라는 동작에서 통증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몇 차례 때렸거든요. 특히 마지막 5세트에는 5대 0에서 다시 감아서 때렸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제가 플로터를 계속 5번 자리에다가 때렸는데 그 리베로 선수랑 제덕이 형이랑 이제 5번 쪽으로 커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 번은 때려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냥 참고 때렸습니다. 다이빙 디그도 좀 할 때 통증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했잖아요. 이게 좀 몸을 좀 무리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겨가지고 다행입니다. 5세트에 나경복 선수가 이제 다리 좀 쥐가 나서 쓰러졌는데 일어나자마자 황태기 선수랑 뭔가 좀 대화를 나눴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경복이 형이 그냥 참고 할 수 있다고 이게 저를 좀 안심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세터 입장에서는 이 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땠습니까? 저는 경복이 형을 그냥 믿고 줍니다. 부상 복귀 경기를 정말 좀 치열하게 좀 했습니다. 어떻게 좀 이제 5라운드, 6라운드 이제 하고 또 다음 경기가 현대캐피탈전이잖아요. 어떻게 좀 기대를 해도 되나요? 저희가 이제 의정부에서 현대캐피탈을 좀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보다는 좀 잘해야 현대 경기에서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상 복귀를 또 기다렸을 길진 않았지만 또 기다렸을 팬들 계시거든요. 팬들께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또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승이한테 잘 버텨줘서 고맙다는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한 4경기 정도 쉬었는데 기다려준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아프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태기 선수 만나봤습니다. 풀세트 듀스 승부 끝에 KB손해보험이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합니다. 블로킹에서 20개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비에나 선수가 31득점, 야콥 선수가 24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서재덕 선수와 윤하준 선수가 21득점, 18득점을 책임지며 풀세트 듀스 승부를 이어갔지만 결국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1월 마지막 날 열린 경기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남자부 경기 확인해 봤습니다. 5라운드 첫 경기부터 정말 꽉꽉 채운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시즌 최장 시간 경기가 나왔는데요. 결국 그 끝에 승리를 가져간 팀은 KB손해보험이었습니다.
이 경기 승리 키워드 박주미 기자가 직접 전해주시죠. 네, 블로킹 2위 팀답게 블로킹으로 역전승한 KB손해보험이었습니다. 상대는 외국인 선수 없이 치른 한국전력이었는데 1, 2세트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던 KB손해보험이 블로킹을 앞세워서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1세트까지 KB손해보험이 리시브 효율이 18%에 그쳤고 2세트까지 범실이 무려 19개였는데 3세트부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첫 득점을 블로킹으로 잡아냈고 분위기 반전을 시작했는데요. 야콥의 블로킹이 성공했고 8대8 동점 상황에선 비에나의 블로킹이 터졌고 거기에 차영석까지 힘을 보태면서 단숨에 세트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2세트까지 팀이 블로킹이 8개였는데 3세트에만 7개를 기록했습니다. 5세트에도 이렇게 나경복의 블로킹으로 분위기를 잡았고요. 연이어 박상하의 그리고 임성진의 공격을 잡는 이 블로킹 4대 0까지 만들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리베로와 그리고 중간에 교체된 한경민을 제외하면 주전 선수들이 모두 블로킹 2개 이상씩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블로킹의 강점을 앞세운 경기였다고 보면 되고요.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블로킹 기록이 20개였는데 타이를 기록했고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정말 블로킹이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정말 중요한 순간 블로킹이 터지면서 이 반격을 시작한 KB손해보험이고요. 결국에 승리까지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부 경기 살펴봤고요. 현재까지 남자부 순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위 KB손해보험이 풀세트 끝 승리로 3연승을 만들고 2위와 격차 6점 차로 좁힙니다. 한편 6위 한국전력 3연패에 빠집니다. 이원진 시합의 속도 높게 바운드가 됐어요. 박태기 살려냈어요. 자, 살렸습니다. 아이볼 스파이크. 자, 다시 올라가죠. 강타. 블록아웃입니다. 박태기 선수가 거의 지주 때 맞을 정도의 볼인데 이거를 점프토스로 살려냈어요. 예. 이런 장면은 또 처음 보네요. 네, 액션팀에서 보는 듯한 스페셜 V에 나오겠네요. 이어서 박주미 기자의 주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한 선수를 좀 주민을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한 팀을 좀 주민을 해주신다고요. 네. 올 시즌에는 현대캐피탈이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선두를 유지해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한 차례도 라운드 선두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유를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 물론 현대캐피탈이 잘하고 있는 게 큰 이유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큰 이유는 최근 통합 4연속 정상을 지켰던 대한항공이 예전의 위용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키워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대한항공의 아픈 손가락, 오은열과 레오 이렇게 꼬집어 봤는데요. 대한항공으로서는 이 두 선수의 존재가 참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전을 좀 먼저 떠올려 보면요. 기억 안 나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요. 대한항공의 정지석 선수가 유니폼의 색깔이 좀 달랐던 게 눈에 띄죠. 왜냐하면 리베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지석 선수뿐만이 아니었죠. 올 시즌에는 시즌 초반에 당시 정지석 선수가 부상 회복 중이었고 경기 감각 유지를 위해서 리베로로 나왔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지석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한항공 선수 리베로 돌려막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박승석 선수도 그랬고 정성민 선수도 그랬고 강승희 선수, 송민근 선수, 박지훈 선수로 번갈아 이렇게 리베로 돌려막기가 좀 화제였잖아요, 사실. 네. 이렇게 주전 북박이 리베로가 없어서 대한항공 리베로는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리베로로 출전했을 때 리시브 효율이 어땠을까 찾아봤더니 리시브 효율이 29% 정도,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6명이 리베로로 출전했을 때 합산 평균 리시브 효율이 29% 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조한 기록이죠. 다른 선수들, 다른 팀의 주전 리베로 선수들의 평균 리시브 효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4라운드까지 기준을 살펴보니까 OK저축은행의 정성현 선수는 43.5%, KB손해보험의 정민수 선수는 43%, 현대캐피탈의 박경민 선수도 42% 정도, 40%대를 유지하는 선수들에 비해서는 정말 저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의 리베로 포지션에만 뭐 정성민 선수, 강승희 선수, 송민근 선수, 박준 선수 등 4명이나 있었지만 확실한 주전이 없었던 데다가
정성민 선수도 최근에 허리 부상으로 빠져서 그리고 최근에 일본인 선수 료헤이를 영입했는데도 시원치 않았던 수준이어서 부상 자원인 정성민 선수까지 치면 5명이나 리베로가 있는데 네. 왜 리베로가 없는지 한숨이 나오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러면 지난 시즌까지 통합 4연속 우승을 지켰던 오은현 선수의 부재가 좀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픈 손가락에 오은현 선수가 꼽히는 이유입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대한항공 경기를 좀 지켜보다 보면 이 리베로 포지션에 좀 고민이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오은현 선수를 좀 잡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명단에도 아까 언급했던 리베로 선수, 지금 대한항공의 리베로 선수 명단 쭉쭉쭉 나오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지난 시즌까지 주전 리베로를 지켰던 오은열 선수만큼 활약을 못하고 있어서 오은열 선수를 왜 붙잡지 않았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오은열 선수는 사실 리시브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특히 목적타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든 자리는 우리가 몰라도 난자리는 그렇죠. 안다고 있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이 선수가 없어 보니까 자꾸 아쉬운 부분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지난 시즌까지도 챔피언 결정전에서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리시브 부담을 이겨내고 팀의 통합 4연속 우승을 지켜냈던 기여했던 선수인데 오은열 선수에 대한 평가를 두고서는 구단과 코치진의 온도차가 좀 있었다고 해요. 취재를 해보니까 코치진들은 오은열 선수를 좀 붙잡아야 한다. FA가 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 구단과 감독은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은열 선수가 FA가 되면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된 거죠. 물론 지금 오은열 선수가 현대캐피탈 내에서 주전 선수로 자리를 잡고 있진 않기 때문에 구단에서 왜 오은열 선수를 우리가 붙잡지 못했어라고 아쉬워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단에서 이런 일부 목소리를 있다고 해요. 오은열 선수가 나간 거는 이해를 하지만 붙잡지 않은 건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은열 선수가 없어졌을 때 오은열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주전은 대책을 마련해 놨어야 되는 건 아닌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은열 선수를 내보낸 것에 대한 거는 아쉬움이 크다는 이런 내부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 오은열 선수의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졌던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팀에 워낙 많은 리베로가 있기도 하고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김유리 위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 4연패를 하기도 했고 그동안에 대한항공에 적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공격수가 아니고 리베로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한 명쯤의 공백은 메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자만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확실히 또 팀의 자원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오은현 선수의 좀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시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오은현 선수와 함께 대한항공 입장에서 아쉬움이 좀 남는 선수가 한 명 더 있다고요. 네, 수비에서도 이렇게 힘든 부분이 많은데 공격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으로서는 지금 레오를 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레오 대신 선택한 요스바니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이탈했던 시기가 있어서 좀 레오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좀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지금 V리그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꼽히는 레오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OK저축은행을 떠나고 이번 시즌 트라이아웃에 나오게 됐을 때 대한항공이 3.5%의 확률을 뚫은 기적으로 1순위 지명권을 잡은 행운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레오를 그때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한항공의 선택은 레오가 아니라 요스바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지금 아시잖아요. 요스바니를 선택한 대한항공은 힘든 시기를 겪었고 레오를 선택한 2순위 지명권을 얻은 현대캐피탈은 정말 잘 나가고 있잖아요. 순위도 지금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이제 대한항공에 그때 왜 그런 선택했냐 지금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 대한항공 구단 내부자는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해 안 되는 선택을 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팀의 전력을 보고서 그때 선택은 이랬다고 합니다. 레오냐 요스반이냐 당시 내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레오가 아포짓으로는 아포짓을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요스바니는 아포짓 그리고 아웃사이드 히터 둘 다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활용폭이 넓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적절하게 잘 판단했다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당시에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니 잘한 선택이었나 싶은 거죠. 물론 이제 그 순간의 선택이 지금의 순위를 결정했지만 올 시즌 남자부 순위를 결정했지만 또 스포츠계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네. 아니라고. 네, 올 시즌 끝까지 이 두 팀의 운명이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될지를 잘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팬들이 끝까지 우리 배구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때 정말 결과론적으로 이때의 선택들을 좀 돌이켜봐야 하는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박주미 기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김유리 위원도 옆에서 정말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도 좋아하는데 선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뭐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직 올 시즌 1위 경기 중인 대한항공이랑 현대캐피탈이 시즌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끝까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마지막 순간 웃고 있는 팀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알찬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4연패의 페퍼저축은행과 7연패의 IBK 기업은행이 5라운드 첫 경기에 나섭니다. 과연 연패를 끊어내고 분위기를 바꾼 팀은 어디였을지 페퍼 스타디움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박사랑의 서브. 계속해서 황민경 쪽으로 가는데요. 한다의 리베로 잘 받고 있습니다. 길게. 자,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데요. 자, 안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IBK 중앙 바운드 됐습니다. 오른쪽 오픈 강타 테일러 선수입니다. 분명인 뭐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건데 올라갑니다. 짧게 왼쪽 황민경 성공입니다. 자, 지금 황민경 쪽에서만 어렵게 득점이 나고 있어요. 서브 짧게 넣습니다. 앞에서 끊어주는 염어르험. 직선적으로 잘 밀었어요. 오른쪽 테일러의 공격. 자, 또 막힙니다. 네, 됐습니다. 거기밖에 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네. 충분히 길이감을 줄 필요 있죠. 그러니까 경기당 득점은 차이가 좀 있겠네요.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박정아 연타로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타. 자, 비속공 손끝에 닿았고요. 올라갑니다. 오른쪽. 자, 확실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네. 성공입니다. 자, 이거는 테일러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어머님이 오셨으니까 네. 좀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가운데 막힙니다. 거의 뛰지 못할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네. 정말 신장이 좋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김윤우 세터인데요. 첫 번째 패스. 자, 오늘 수비 위치가 괜찮은 페퍼입니다. 네. 이거는 수비 대줘야 돼요. 예. 연패가 그려져도 그 다음 경기는 2배, 3배 막 더 네. 기하는 시적으로 보다는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떨어져요. 이것도 떨어져요. 이게 예. 꼬리가 길 수밖에 없고 터치아웃 나가면 다행이겠지만 예. 박수빈은- 네, 박수빈 선수. 네. 네. 자, 여기서 서브. 네. 이 서브 득점은 의미가 있네요. 그럼요. 현민경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세트를 끝낼까요? 오른쪽 테일러 선수가 끝냈습니다. 25대17. 잘 밀어줍니다. 이동석공. 자, 수비 성공이고요. 다시 페퍼저축은행. 짧게. 빅토리아의 공격은 어렵고요. 블로킹!
아, 박사랑인가요?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고 예. 이 고비를 좀 잘 넘겨야 되죠. 네. 김학영 세터 가운데 걸립니다. 다시 한번 페퍼저축은행 블로킹 네. 이주아. 잘 갔습니다. 네. 자, 이주아의 서브가 네트 스치면서 넘어갔고요. 좋아요. 여의치 않았습니다. IBK. 자, 수비됐고요. 넘어갑니다. 다시 빅토리아 직선타. 이게 바로 루틴이 이렇게 움직여줘야지만이 IBK다운 경기력이 나옵니다. 좋은 위치에 볼을 떨어뜨렸습니다. 빠르게 페인트 홍민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오른쪽 박정아의 공격. 자, 한 번에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죠. 강타. 그러나 벗어났습니다. 아웃입니다. 페퍼저축은행 다시 박수빈 세터가 들어갔습니다. 자, 길게 밀어 때렸는데요. 박은서의 공격. 바라봐도 좋습니다. 17대 10. 이동속공. 네. 직선. 테일러. 수비가 살아나고 있는 IBK고요. 반격 통합니다. 네. 네. 지금 득점 공식이 있어요. 짧게 통합니다. 하단에는 언더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 빅토리아. 빅토리아 선수 2세트는 좋아요. 17대 24. 이렇게 해서 2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빅토리아. 박사랑 이한비. 자, 여기서 먼저 여기가 이렇게 시간에 나왔다니까. 그러고 나서 눌렀다니까. 부저가 먼저 눌렸어요. 아니 점수가 판단 안 하면 되잖아요. 점수라니까. 그러면 미들레리 이제 부저가 먼저 올렸다면 부저가 먼저 공격을 안 할 수는 없는 네네, 거죠. 실패라면 예.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수비 성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수비 성공으로 확인됐습니다. 7대 3. 올라갑니다. 아웃입니다. 자,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고요. 원거리 또 범실. 리시브 무너지네요. 서브 득점. 득점. 경기가 계속될수록 서브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연속 8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 볼을 길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올라갑니다. 블로킹! 반대쪽으로 해야 돼요. 네.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예. 박정아, 박수빈, 테일러. 어디다 두나요? 어디다 두나요? 자, 쳐내기 성공입니다. 홍민경. 올라갑니다. 박은서 블로킹에 막힙니다. 이것도 홍민경 선수의 손에 잡힙니다. 네. 민경 네. 여러 가지로 활약이 좋습니다. 뒤쪽에 온다 생각하면 해야지 정확히 갑니다. 자, 강서부를 잘 견디고 있습니다. 높게 줘야 돼요. 예. 네. 하이볼 강타입니다.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야 돼요. 블로킹. 해야 돼요. 일단 네. 하고 미들레일이 안 물었죠? 예. 올라갑니다. 6-4-0 성공입니다. 연속 득점. 후위 공격 끝냈습니다. 25대 17. 잘 받쳐 올라갑니다. 백에이. 붙여줬는데요. 테일러의 공격. 자, 네트 맞고 어렵게 올라갑니다. 직선 아웃인가요? 자, 안 맞고 나갔다는
왼쪽 성공입니다. 육서영 득점. 자, 리시브를 들렸고요. 가운데 연타. 오른쪽 올라갑니다. 빅토리아 성공입니다. 타이밍이 맞습니다. 네. 테일러 성공입니다. 빼줍니다. 네, 블로커 터치 아웃입니다. 구혜인의 서브. 네, 같이 이동. 정아. 네. IBK. 빅토리아. 자, 테일러 선수가 받아서 넘깁니다. 이번에 왼쪽 육서영 성공입니다. 올라갔습니다. 빅토리아. 왼쪽 이예림 성공입니다. 21대 21 드디어 동점. 올라갑니다. 왼쪽 직선 성공입니다. 황민경 23대 21 이동 성공입니다. 다시 한 점차. 서브 좋아요. 리시브 흔들었습니다. 다시 황민경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24대 22 매치 포인트. 테일러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스파이크 넘어갔습니다. IBK 경기를 끝낼 기회. 밀어넣기. 어렵게 살리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길게 보냅니다. IBK 기업은행 다시 한번 황민경 끝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황민경 연패 탈출. 연패를 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뭔가 다운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닥에 볼 떨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받아주고 이제 비키가 때렸을 때 분위기가 살 수 있도록 수비에 조금 더 처음에 집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이 공격이 살아나면서 분위기를 조금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영이가 점유율을 6번 자리에서 수비를 하면서 많이 가져가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선수들이 미들 블로커 선수들까지 수비에 가담해주면서 그런 시너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저희가 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결과는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선수들이 주어진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끈질기게 수비하고 끈질기게 때리고 악착같이 조금 더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선수들이 오늘처럼 재밌는 경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드림으로써 저희가 보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응원 많이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합니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막상막하였던 두 팀인데요. 범실 관리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습니다. 공격에선 빅토리아 선수와 함께 황민경 선수가 힘을 내면서 팀의 7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1세트를 가져가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결국 리드를 내주며 패했습니다. 연패를 끊은 팀 IBK 기업은행이었습니다. 7연패를 끊고 마침내 2025년 첫 승을 신고했는데요. 승리에 있어서 캡틴 황민경 선수의 활약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주장의 무게가 원래 좀 무겁잖아요. 그리고 또 연패 기간에는 이 무게감이 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황민경 선수가 원래 좀 책임감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 좀 더 힘들었을 것 같고 이 경기에서는 주장의 품격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2경기 연속 리베로로 나서면서 교체 자원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황민경 선수가 꾸준히 좀 해줘야 했는데 1세트 빅토리아 선수, 이소영 선수가 부진했을 때 팀 내 최다 5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2, 3세트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가면서 이적 후에 시즌 최다 18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 42%, 그리고 디그 성공률도 92%로 아주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연패가 좀 길어진 부분이 빅토리아 선수의 이 뒤를 받쳐줄 선수가 부족했다는 건데 이 경기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줬기 때문에 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황민경 선수가 살림꾼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 좀 고생하는 선수인데 이렇게 눈에 띄는 활약을 좀 해줘서 너무 좋고 또 앞으로는 살림꾼이 아닌 이런 사냥꾼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좀 그간의 책임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입니다. 4위 RBK 기업은행이 7연패를 끊어내고 3위와 10점 차가 되고요. 6위 페퍼저축은행은 패하며 5연패에 빠집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입니다. 시즌 첫 3연승을 노리는 한국도로공사가 GS 칼텍스를 만납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부 결과 한국도로공사의 우세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 GS 칼텍스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두 팀 모두 4라운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는데요. 5라운드 첫 경기에서 그 기세를 이어갈 팀으로 스팸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좀 꼽았습니다. 네, 최근 경기련이나 이 상대전 모두 한국도로공사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두 팀 모두 4라운드를 좀 비교적 좋은 분위기로 마쳤지만 한국도로공사는 4승 2패, 또 승점 11점을 기록을 하면서 정관장, 흥국생명 다음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요. 또 여기에 올 시즌 GS 칼텍스를 상대로도 4경기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를 안 뽑을 이유가 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디테일하게 두 팀의 이 체감 맞대결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는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했고 또 블로킹에서 16대 9로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말 그대로 공격과 수비가 좀 잘 됐다는 뜻이고요. 또 반대로 GS 칼텍스는 실바 선수가 51득점으로 고군분투하면서 풀세트까지 이끌었잖아요. 또 최근에 또 GS 칼텍스 국내 선수들이 또 득점으로 지원을 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우리의 예상을 좀 빗나가는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4라운드 이변의 주인공이었던 두 팀입니다. 5라운드 그 기세를 이어갈 팀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죽지세로 15연승을 질주 중인 현대캐피탈이 삼성화재와의 시즌 5번째 V클래식 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부는 이틀 연속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현대캐피탈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스팸이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좀 전망을 했습니다. 네, 현대캐피탈이 좀처럼 틈을 찾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연승의 기세 때문에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최근의 모습을 보고 현역 전문가 한 분이, 지도자 한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틈이 없다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거의 완벽하다는 표현인데 공격에서 허수봉, 레오, 쌍포가 강한 데다가 심판까지 펑펑 때려주니까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공격은 강하다 못해 막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전문가 표현에 따르면 이상하게 이 팀은 리시브가 안 좋은데 리시브가 좋고 완벽해야만 나올 수 있는 속공마저도 연결 플레이가 좋아서 속공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공불락이다, 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캐피탈이 삼성화재와의 시즌 전적에서 올 시즌 V리그 클래식 매치에서 전적 4전 전승이거든요.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고 있고 그리고 연승 기세까지 정말 승리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경험했듯이 우리의 스팸들의 예측을 보고서 모든 선수들이 불끈 힘을 동기부여가 돼서 반전을 이루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화재의 승리도 저는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스페셜 V를 지켜보는 이 선수들에게 전투력을 불러일으키는 또 승패 예측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삼성화재가 반전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다시 스팸들의 이 만장일치가 다시 한번 이 적중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토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의 남자부 경기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강준영 캐스터와 박철우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배구 팬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